141번째 메르스 환자가 제주를 다녀간 지 2주일이 지났지만 환자와 접촉한 모니터링 대상자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보건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관광지 직원의 자녀들의 등교 자제 조치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비교육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메르스 예방에는 과잉 대응이 좋다고 반박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보건의료 계열 고등학생들의 병원 실습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건학과 대학생들의 교육 일정도 취소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원희룡 도정의 첫 번째 공약인 협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취임 1년을 앞두고 협치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감염 잠복기를 최장 2주로 보고 있는데요. 141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가 제주를 다녀간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의심 환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141번째 메르스 환자가 제주를 여행한 시기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이 기간에 전염됐다면 잠복 기간이 있더라도 2주일 안에는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과 접촉한 17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별다른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메르스 대책본부가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확진자의 가족, 그리고 확진자와 같이 다녔던 일행 중에서도 아직 아무 신상의 문제가 없다. 그 점에서는 더 저희가 심정적으로 이분은 문제가 안 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가격리는 3일, 능동감시는 7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을 중단한 신라호텔 측에도 메르스가 진정될 때까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텔 측도 제주도와 협의해 영업 재개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주변 관광 숙박업소라든지 다른 데랑 다 공유를 해서 서로 같이 예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메르스 의심 신고자 77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60명은 자가격리, 124명은 능동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시는 메르스 자가격리자로 지정돼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가정에 쌀과 생수, 라면과 반찬류 등 11가지 품목으로 구성된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4인 가구 기준으로 110만 원의 긴급 지원 생계비도 지원합니다. 제주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도 심리적 불안감을 겪는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상담에 나섭니다. 제주도교육청이 141번째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관광업체 직원 자녀들에 대해 등교를 자제하도록 했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비교육적인 행태라며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묵었던 제주 신라호텔 부근의 중학교. 이 호텔 직원 자녀 등 10명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메르스 확산 예방 차원에서 24일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학부모들에게 요청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치가 늦어져서 이렇게 확산됐다 하는 것을 아마 인식들을 한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이게 불만을 표시하고 학교 보내겠다 이런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는 아직 없었어요. 제주 지역에서는 현재 87개 학교에서 학생 270명과 교직원 14명이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업체를 방문했거나 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자가 격리 중입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등교 자제 요청이 지나친 대응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해당 업소 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등교 자제를 요청한 것은 비교육적 행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성문 교육감은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메르스 예방에는 과잉 대응이 좋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원희룡 지사는 이성문 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 현장의 강화 조치에 공감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제주 지역 보건의료계열 학생들도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료기관 실습이 차질을 빚으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유일한 보건의료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의 수업. 학생들이 위생장갑을 끼고 주사기를 연결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자기가 할 때 4cm가 이 정도겠다 이거는 가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학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모두 170여 명. 3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780시간의 실습을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현장에 나가야 오는 9월 치러지는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메르스 확산 여파로 교육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실습 같은 거 나가면 이렇게 실습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지 못한 점들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서 안 배웠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좋았을 건데. 학교 측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기로 했지만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면 이마저도 쉽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추이를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계획은 그래서 종합병원 쪽은 조금 빼고 중소병원 그리고 소규모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메르스가 주로 병원에서 퍼지면서 자격증 시험을 앞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보건학과 대학생들의 도외 현장 실습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메르스 사태 속에서도 오는 27일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은 정상적으로 치러집니다. 제주도는 시험 전날과 다음 날 4개 시험장을 방역 소독하고 당일에는 체온 측정과 함께 시험장별로 의료반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수험생 가운데 자가격리자와 능동 감시자는 자택에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제주도 총무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달 1일이면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지 1년이 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은 첫 순서로 협치를 내세운 원희룡 도정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제주특별협치도라는 별명을 얻게 될 것이고, 원희룡 도정이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은 협치였습니다. 행정시장과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으로 실시됐고 1차 산업과 문화예술 분야 인사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공모제가 도입됐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부동의 권한이 부여돼 사업계획부터 재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라든지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보다 큰 수준의 참여, 협력, 토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취임 초기부터 행정시장 인사파동을 겪었고 공기업 사장 교체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었습니다. 협치위원회 조례는 무산됐고 예산 갈등으로 도의회 의장이 도지사의 발언을 가로막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주 신안개발과 감귤 정책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력 관계를, 권력 구조를 공유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지사가 독점하면서 나머지 세력들을 이제 적으로 만들면서 협치가 아니라 통치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엇갈리는 평가 속에 원희룡 지사 스스로 새로운 정치 실험이라고 규정지었던 협치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원희룡 도정의 개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원희룡 도정이 출범 초기 카지노와 난개발, 중국 자본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보였지만 땜질식 미봉책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대표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높은 투자를 유도하고 부동산 투자임 인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